네, 이번 챕터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터뷰 전략에 네. 정말 일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네.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보딩스쿨 입시에 있어서요. 진짜 이렇게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입학 원서 과정 가운데 그 학생 한 명한테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매력을 되게 솔직하게 또 이렇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게 네. 이제 대입과는 조금 다른 게, 보딩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좀 더 많이 관심을 네.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학교는 인터뷰 볼 때까지는 서류를 너무 많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본 다음에 한번 거르고 그 맞아요. 서류들을 보시는 학교도 있다라고 그쵸.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그만큼 인터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 뭐 일단 우리가 아이들 뭘 입어야 될까, 그리고 중요하죠. 사실 엄마도 뭘 입어야 될까, 맞아요. 되게 신경 쓰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이들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아이들은 막 딱히 이렇게 뭔가 뭐 명품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보기에 굉장히 단정하게 네. 입학 커미티에 관해서 예의를 차렸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켓이나 뭐 이런 블레이저 것들. 같은 예, 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갖춰 입어주면. 타이를 매는 것도 좀 너무 깔끔해 좋죠.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신발은. 신발은, 선생님께서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대면으로 갈 경우에 보통은 이제 캠퍼스 투어하고 인터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이힐을 신으실 수는 없으세요, 어머님들. 안 돼요. 너무 힘드세요. 학교가 너무 광활하고 넓기 네. 때문에 발목이 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발은 좀 편안한데 그래도 약간 정장에 어울릴 수 있는 그렇죠. 슬리본 정도? 네. 아이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아이도.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구두를 신고 1시간 가까이 걷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투어 때 하루에 한 학교만 가지 않고 2개 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좀 발은 편하지만 좀 약간 구두 느낌이 나는 그런 맞아요. 신발 신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옷은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는 어떻게 입혔었냐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킷 같은 거, 네. 어떨 때는 좀 원피스를 입기도 하고요. 근데 또 겨울에 추운 상태에서 이렇게 맞아요. 인터뷰를 하게 되면 겨울에 또 떨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 아이한테 좀 얇은 패딩이지만 정장 느낌이 나는 그런 패딩을 입기도 좋은 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내가 좀 갖춰 입었다. 네. 그리고 바지도 슬랙스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렇죠. 치마도 입기도 하지만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센스 있게 옷을 입었던 예인데요. 이게 뭐 엑시터 갈 때는 붉은색, 그다음 엔더버 갈 때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약 입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센스 있다, 좀 아이답게. 네네. 근데 그거 좋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그 라이벌 학교에 갈 때 반대색은 입지 말아야 되겠다. 왜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고대에 갔는데 파란 잠바 입고 가면은 막 좀 반감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학교의 컬러들 좀 보시고 네. 뭐 라이벌 학교 색은 그쵸. 약간 피해 주시는 게 굳이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갔다 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터뷰를 대하는 어떤 자세라던가? 이렇게 마인드가 네. 되게 중요한데, 동양권에서는 인터뷰를 약간 테스트로 통과해야 되는 어떤 시험 같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연습을 시킬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요, 학교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사람 간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지.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 계속 질문하고 나는 계속 답변을 하고 이런 상황은 네. 아니라는 거를 좀 네.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아이가 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좀 그래도 뭔가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쵸. 대화가 그쪽으로 많이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예,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그쵸. 되려면요. 어느 정도 좀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한 무기를 2-3개 정도 준비해서 들어가서 네. 초반에 네. 뭐 취미가 뭐냐, 네. 관심사가 뭐냐, 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표현 같은 경우도 뭐 I'm passionate about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그럼 일단 그 단어가 주는 그 색채가 굉장히 패셔닛하다고? 뭐지? 약간 이런 사람한테 어떤 그런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전략적으로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끌고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평소에, 하려면 맨 네. 처음에 초반에 인터뷰를 네. 딱 시작할 때 그 네. 키워드를 살짝 던져줘야 되겠네요. 던져줘야 자기 되죠. 소개를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자기 소개할 때 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토픽을 잘 넣어서 그렇죠. 보여주는 거 해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나서는 또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뭐 되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거라서 뭐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좋고 뭐 화목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엄마 나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선생님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애가 어렸을 때 좀 실험하고 과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방에 한 칸에 그 실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엄마는 그런 걸 해줬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반응이 좋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을 나는 것 그게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 네, 뭐 그냥 재미있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대표님?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 게 사실은 보딩이 미성년자를 외국에 혼자 이렇게 떼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보딩에서 가장 먼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아이가 여기 와서 혼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생활할 수 있냐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근데 그 대표님께서 하셨던 방식이 보통은 아시아 부모님들이 이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 넌 따라와. 이게 이제 좋은 학생의 표본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딩의 정신이 보면은 되게 창의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보는데 따님이 이제 좋아했던 부분을 대표님이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 관찰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보다가 이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게 보딩에서 찾는 어떤 교육 방식과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만 했을 뿐인데 이미 아이가 어떤지 부모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아이는 보딩에 오면 너무나 자주적으로 잘할 것 같다. 이 3가지를 이미 거기서 다 만족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진짜 저는 한국에선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그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너는 진짜 좋은 엄마다 아니면 뭐 너는 딸을 정말 잘 키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좀 약간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왜 부모님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너의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 질문들이 꼭 있거든요. 단점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장점 얘기하라고 할 때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저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그것을 하게 해줬다. 전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이제 보딩에 보내는 부모님하고 결이 좀 맞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장점 얘기하라고 하면 엄청 막 이걸 PT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뭐 상 받고 뭐 이런 뭐 것들이요. 상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 답변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처럼 이 부모님은 아이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이미 아이가 알고 있다.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에 다 녹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 문화랑은 조금 다른 시각인데 그게 좀 잘 맞아졌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자기소개하고 부모님 얘기한 다음에는 보통 약간 이제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너무 이 과목이 뭐 점수를 잘 받아서 좋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식상하고 약간은 어떤 그 과목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수학이 좋다. 네. 그럼 수학이 왜 좋은가? 네.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은 수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되게 좀 편견이 없는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애가 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이런 색깔을 다 떠나서 수학은 같은 언어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뭐 수학이 논리적이어서 좋고 답이 하나여서 좋고 뭐 이런 것들, 논리적 사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네. 그 학생은 정말 그 수학에 대해서 진심인 아이였는데, 네. 우리가 보통 수학하면, 또 아시아 학생인데 또 수학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또 있는데. 그런 수학 얘기는 아니야. 엄청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조금 부모님들께서는 결과 위주로, 아웃풋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그 과정에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이 과목이 좋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토리텔링을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는 것도 그러네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조금 덧붙여서 저희 아이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사실 이제 관심이 있는 학교는 그 학교 코र्스가 뭐가 있는지를 다 봤어요. 네, 다 읽고. 너무 훌륭한데. 만약에 여기 입학한다면 난 이 과목을 들을 거라라는 것까지도 약간 좀 미리 밑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무슨 과목을 좋아하냐면 나는 뭐 이런 쪽 분야를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 학교에 오면은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좀 대화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정말 가고 싶은 학교라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까지도 조금 봐두시는 게 그 본인의 원래 호기심과 또 그 학교에서 이어서 알 수 있는 거 연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답변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답변인 게 그냥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고 일단 학생이 코र्스를 다 봤다는 거고 학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고 코र्스를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미 자기의 이제 그 좋아하는 분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내 계획까지 이미 다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지 않아도 이 답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좀 피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뭐 좋은 것도 되게 좋은데,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꼭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아이패드에 포트폴리오 같이 이렇게 막 상장이랑 이런 것들 그 들고 가는 친구, 심지어 어떤 컨설팅에서는 그걸 만들어줘서. 근데 진짜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 인터뷰 기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게 피곤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계속 인터뷰 똑같은 질문하고. 근데 그때 그것까지 보고 싶으실까에 대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뭐 예술 전공을 할 건데, 그 예술 전공 선생님이 뭐 같이 인터뷰에 나오실 거고, 이런 경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상장을 막 거기서 보여주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강요하는 거니까 나의 이거를 이제 당신들이 봐야 된다 라는 약간 원웨이 방식의 그런 것들은 정말 지양을 하셔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대화 서로 주고받는 서로 알고 싶은 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소개팅 할 때 너무 상대방한테 마음을 난 너를 너무 좋아해라는 걸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너무 오픈하면 애프터가 안 오죠. 그래서 이게 약간 소개팅이 진짜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분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아이도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그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나오게 되는 질문 중에 학생들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시 활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시 같은 경우는 그 학업적인 거 이외에 학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요. 이시는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미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뭐 창작 미술이나 현대화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 학교에 와서도 이것들을 좀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그 학교에 이제 이씨가 뭐가 있는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데 그런 클럽 이름을 아예 명시하면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을 하는데 이제 아는 언니 통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뮤지컬 공연 뭐 하게 될 건지 이런 것 좀 알아본 다음에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해서 그래서 진짜 자기 관심사랑 학교에 있는 거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친근한 느낌도 있고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씨 활동들이 보통 아이들 뭐 운동이나 예술이나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들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좀 남들이 하지 않았던 특이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이런 걸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봤어요 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한국 공교육에서 그냥 평범하게 했던 학생들도 좀 좋은 학교를 많이 합격을 시켰을 때도 뭔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런 것들은 좀 별로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했는데 얘기를 들어봐서 특별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이제 노인센터나 이런 데 가서 돌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 이게 뭐 치매가 있는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얘기를 해줬던 거를 그 할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자, 할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한 거, 들은 걸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어르신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시간과 이제 에너지를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봉사활동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활동인데 사실은 좀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았던 유니크한 활동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인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동양의 효 사상이나 또 이런 거가 좀 되게 부각이 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좀 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이게 학생의 어떤 좋은 선한 어떤 그런 의지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런 정말 한 3%의 차이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면접이라기보다는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비슷한 대화들이 계속 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그래도 좀 이 아이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다, 좀 다른 경험을 했다, 이런 게 그래도 좀 피로감도 줄어들고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터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대표님께서 책에 아까 좋은 아이의 예도 얘기하셨는데 책과 관련해서도 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책은 보통 통상적으로 꼭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 학생의 관심사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주제를 관심 있고 어떤 성향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 두세 권 정도의 책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 근데 그 책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책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의 관점이 무엇인지 정도는 생각을 준비해서 가는 게 훨씬 이제 좀 든든하실 거예요. 인터뷰에서 자기를 어필할 때. 근데 이 책이 그 책 선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명저야, 이건 추천책이야, 이런 것들로 하면 안 되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경제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그 탑보딩에서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단테의 신곡을 읽었다 그러고 그냥 단테의 신곡을 그냥 달달달 외워서 막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매력이 없겠죠. 그러면 뭐 차라리 뭐 정말 솔직해도 돼요. 뭐 How to Invest 같은 걸 읽었다. 나는 이제 그 실물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게 훨씬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 저희 아이 책 중에 하나는 사이코패스 관련된 책이었어요. 진짜 본인이 좋아해서 재밌어서 읽은 책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지 이게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읽었느냐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이 자기 학교랑 얼마나 잘 맞을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짝 찔러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왜 이제 우리 학교를 오게 되었느냐라는 질문도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그쵸. 이제 그럴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터뷰를 이렇게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다시 역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선 이제 문화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탑보딩은 진짜 크리티컬 띵킹 스킬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질문이 없냐? 너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질문이 없니?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를 해보는 그쵸. 거거든요. 네. 너 정말 우리 학교 오고 싶은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은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네.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잘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잘 이해해가지고 담는데 그쵸. 그분들의 이제 그 네. 수업 방식은 네. 대화를 통해서 그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문화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 자제분이 아마 네. 되게 좋은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과 그 질문. 관련해서요? 네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벼락치기로 막 이제 홈페이지를, 물론 그전에도 읽었지만 이제 네.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1시간 정도는 딱 집중해서 다시 쫙 읽어요. 읽는데 읽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만 쓰이는 어떤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뭐지라는 게 가끔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그런 거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은 너무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그거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그거 이럴 때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불러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쵸. 이제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왜 이 학교를 오게 됐는지라고 이제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학교를 이제 왜 오고 싶냐?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 3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교의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거랑 또 결부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러 학교를 지원하지만, 정말 그 순간만큼은 이 학교만 오고 싶은 것처럼 좀 스마트하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면은 좀 말이 서툴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지금 와봤더니 캠퍼스가 너무 좋고 뭐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나와 핏이 너무 잘 맞고 여기서 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정말 내가 나는 어떤 활동이 너무 좋은데 이 활동이 이 학교에서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냥 솔직한 답변. 네. 저희 아이도 약간 그게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이슈가 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근데 나 이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다니는 학교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다 할 수 없으니 여기 와서 난 그걸 너무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그 커뮤니티에 아이가 또 기여하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간혹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엄마가 여기 학교 좋다고 그런 식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인터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